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셨습니까? 혹시 어제보다 조금 더 넓어진 정수리 가르마를 보며 차마 외면하고 싶은 진실과 마주하지는 않으셨나요? 나 김민수가 의사 가운을 입고 살아온 지난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던 1000명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슬픔을 넘어 자신의 젊음과 존재 가치가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듯한 처절한 상실감이 서려 있었지요. 얼마 전 서울 종로에서 나를 찾아온 78세 박정자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서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생명처럼 여겼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내 앞에 앉은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정수리 부근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반복된 독한 염색약 때문에 붉게 짓물러 두피가 훤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제자들이 이제는 저를 보고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요.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낯설고 흉해서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지옥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늙는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이토록 잔인하게 외모를 앗아갈 때 느끼는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심리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 탈모를 겪는 환자의 74%가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하며 그중 40% 이상은 사회적 고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베개 위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마치 자신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고 하셨지요. 빗질 한 번에 100가닥 이상이 힘없이 뽑혀 나갈 때 그 차가운 금속빗이 닿는 두피의 공포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체의 모낭은 태어날 때 이미 그 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약 10만 개의 모낭이 우리 머리 위에 존재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세포의 분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모발 유지율이 청년기의 50% 미만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우리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선택하는 독한 화학, 염색약과 무분별한 조치들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약의 80% 이상에 포함된 파라페닐렌디아민 PPD 성분은 두피의 미세 혈관을 수축시키고 모근의 숨통을 조입니다. 박 여사님처럼 수십 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셨다면 그녀의 두피는 이미 500번이 넘는 화학적 화상을 입은 셈입니다. 그녀의 붉게 달아오른 두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모공 주변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머리카락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처럼 가늘고 푸석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동안 얼마나 혼자 앓으셨습니까? 이 아픈 두피가 여사님의 성실했던 삶을 증명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라고 말하며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머리숱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늙음이라는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던 고독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세월이라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존재들이지만 그 파도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적절한 두피 혈행 개선과 천연 영양 공급만으로도 휴지기 모발의 30% 이상을 성장기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가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값비싼 약물이나 고통스러운 수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에서 시작되었고 박정자 여사님의 절망에서 완성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강력한 치유의 기록입니다. 거울 속에 당신이 밉게 느껴지신다면 잠시만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정수리가 휑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자식들 뒷바라지에 당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기에 찾아온 훈장과도 같은 상처입니다. 이제 그 상처받은 두피를 우리가 함께 어루만져 줄 때입니다. 김 박사, 정말 나도
다시 처녀 때처럼 머리숱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라고 묻던 박 여사님의 간절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독한 약은 내려놓으세요.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아주 흔한 것들이 여사님의 머리에 기적을 선물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애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문 닫아버린 목은 공장에 다시 불을 지피는 생명의 불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박 여사님이 2주 만에 다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그녀의 머리에서는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았고 붉은 기운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죽고 싶다는 어둠이 걷히고 살고 싶다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생강, 커피, 달걀, 그리고 꿀, 이 4가지 재료가 어떻게 80대 어르신의 두피에서 까만 머리카락을 돋아나게 하는지, 이제부터 그 놀랍고도 가슴 따뜻한 여정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자, 이제 깊은 한숨은 그만 내쉬고 저와 함께 거울 앞으로 다시 가보시지요. 당신의 두피는 지금 간절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45년의 임상 경험을 담아 당신의 잃어버린 청춘의 숲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정말 돈 안 들이고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최고의 약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그 진심을 잃지 못했을 뿐이지요. 이제 그 진심을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푸르러지는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지금 넘깁니다. 선생님, 이 흰머리 하나 뽑으면 그 자리에 검은 머리가 2개 난다는 말이 정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보일 때마다 사정없이 뽑아버렸는데 왜 제 머리는 자꾸만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걸까요? 부산 영도에서 평생 목수일을 하셨다는 82세 이영식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씁쓸하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나무를 다듬던 그 단단한 손마디가 정작 본인의 듬성듬성한 머리카락 앞에서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족집게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평생 본인의 젊음을 갉아먹은 잔인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텅 빈 정수리를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머리카락이 2개 나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어르신의 소중한 목은 공장을 파괴하는 폭격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두피 아래에는 모낭이라는 아주 작고 정밀한 공장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평생 20번에서 30번 정도 머리카락을 밀어 올리고 다시 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흰머리가 꼴보기 싫다고 족집게로 억지로 잡아당겨 뽑는 행위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공장의 톱니바퀴를 강제로 부수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영식 할아버지처럼 80년 넘게 가동된 공장은 이미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장에 강한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모근 세포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견인성 탈모라고 부르는데 반복적인 자극을 받은 모근은 결국 나 이제 더는 일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하며 영영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두피를 확대경으로 검사했을 때 그곳은 이미 모공조차 흔적 없이 사라진 반은성 탈모 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모공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땅에 다시는 씨앗을 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 성형외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모발 밀도는 일반인보다 40% 이상 낮으며 70대 이상의 경우 한 번 파괴된 모낭이 재생될 확률은 5% 미만이라는 참담한 수치가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제 설명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가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해진 자신을 마주하며 느끼는 그 비참함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염색약 또한 마찬가지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우리가 바르는 그 독한 화학 성분들은 두피라는 비옥한 땅을 산성화시키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암모니아와 과산화수소는 목은 공장의 지붕을 녹여버리고 결국 공장 안에서 일하던 세포들은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어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10년만 반복해도
여러분의 두피는 120번이 넘는 화학 테러를 당한 셈입니다. 3만 명의 환자를 보며 제가 느낀 가장 큰 안타까움은 더 예뻐지려고 했던 그 간절한 노력이 도리어 가장 빠른 파멸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영식 할아버지는 이제 이 늙은 목수는 쓸모없는 고목나무가 된 것 같구려 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비록 공장 문이 닫혔을지라도 그 땅 밑에 아직 잠들어 있는 작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성껏 깨우면 굳어버린 땅에서도 새수는 돋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포는 끈질깁니다. 적절한 자극과 영양이 주어지면 죽었다고 생각한 목은 공장도 다시 기계를 돌릴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족집게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인내를 채워야 합니다. 독한 약으로 두피를 괴롭히는 대신 자연이 주는 따뜻한 손길로 상처 입은 공장을 보수해야 합니다.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풍성한 숲을 꿈꾸는 할아버지의 눈동자에서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다잡았습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이 공장을 다시 가동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설계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온 45년. 그 긴 세월 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남은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30대 초반부터 유독 새치가 많으셨던 어머니는 자식들이 부끄러울까봐 혹은 당신이 늙어 보이는 것이 서러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거울 앞에 앉으셨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염색약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그저 어머니의 일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얼굴이 퉁퉁 부어 눈조차 뜨지 못한 채 저를 부르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 진찰해보니 오랜 세월 누적된 염색약 성분이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의사인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솜털처럼 가늘어지고 숱이 반 이상 줄어든 머리카락을 보이며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나는 염색도 못하고 이 흉한 머리로 어떻게 밖을 나가니 내 인생이 다 빠져나간 것 같구나. 그 눈물을 보았을 때 제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많은 논문을 읽고 환자를 고치면서 정작 내 어머니의 두피가 타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서울 종로에서 오신 박정자 할머님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정작 본인의 두피는 수백 번의 염색으로 인해 붉은 염증이 가득했고 모근은 질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저도 선생님 어머니처럼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지요. 70, 80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지이며 타인과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용기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노인 탈모 환자의 85% 이상이 자존감 저하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며 이는 치매 발생 위험을 20% 이상 높인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약이 아닌 사랑으로, 화학 성분이 아닌 자연의 생명력으로 내 어머니와 박 여사님을 고쳐드리겠다. 그때부터 저는 현대의학의 데이터와 수천 년 내려온 한방의 지혜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이후 발표된 전 세계의 모발 관련 논문들을 이 잡듯 뒤졌고 선배 한의사들을 찾아 전국을 누볐습니다. 먹어서 좋은 것은 발라도 좋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제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식재료를 제 머리에 직접 발라보며 테스트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끈적였고 어떤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커피의 카페인이 가진 억제력, 계란 노른자의 영양, 그리고 꿀의 보습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재료의 조합은 단순히 섞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45년 의학 인생의 모든 지식과 어머니를 향한 불효자의 참회,
그리고 박 여사님 같은 어르신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겠다는 간절함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박정자 여사님께 처음 이 팩을 권했을 때 여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제 어머니도 지금 이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치료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드리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소박한 재료들이 수천만 원짜리 수술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것임을 말입니다. 이제 이 눈물겨운 여정의 구체적인 답을 여러분께 하나씩 공개하려 합니다. 선생님, 생강차를 마시면 온몸이 훈훈해지는데 이걸 머리에 바르면 정말 제 두피에도 봄이 올까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72세 최명숙 할머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평생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일하시느라 할머님의 손과 발은 얼음장 같았고 두피 또한 혈액순환이 안 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님. 생강은 땅속에서 자라지만 태양의 열기를 머금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 뜨거운 기운이 할머님의 굳어버린 두피 혈관을 녹여줄 겁니다. 생강이 우리 팩의 핵심인 이유는 그 안에 든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영국 피부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두피에 도포했을 때 미세 혈관의 혈류량이 최대 35%까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두피를 초음파 도플러로 검사해보면 청년기에 비해 혈관의 굵기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영양분을 실어 날라야 할 고속도로가 좁은 골목길로 변해버린 셈이지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영양분이 모근까지 도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이 좁아진 길을 다시 넓혀주는 강력한 준설 작업자입니다. 생강즙이 두피에 닿는 순간 혈관벽이 확장되며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끼는 화끈거림은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잠자던 세포들이 드디어 밥이 온다 며 기지개를 켜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최명숙 할머님께 생강팩을 처음 해드렸을 때 할머님은 아이고 박사님, 정수리가 뜨끈뜨끈한 게 꼭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라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굳어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자 가늘어서 힘없이 눕던 머리카락들이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탈모가 유전이라고 포기하지만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두피의 온도가 낮아지고 혈행이 막히는 것이 노인 탈모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생강은 인위적인 화학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생력을 높여 혈행을 개선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물을 부어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것과 같지요. 제가 본 3만 명의 환자 중 생강을 이용한 혈행 개선만으로도 모발의 굵기가 20% 이상 굵어진 사례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면 피부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비율로 다른 재료들과 섞어 써야 합니다. 생강은 기를 내고 다른 재료들은 그 길을 따라 영양분을 공급하는 환상의 팀워크를 이룹니다. 최명숙 할머님은 이제 시장에서도 모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선생님, 이제 손님들이 제 얼굴색도 좋아졌대요. 머리에 피가 도니까 얼굴까지 환해졌나 봐요 라며 웃으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생강의 위대한 생명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구석에 잠들어 있는 생강 한 토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치료기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두피를 깨울 태양의 기운입니다. 얼어붙은 당신의 청춘을 녹일 첫 번째 열쇠, 바로 이 생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기운을 당신의 두피에 직접 선물해 줄 시간입니다. 선생님, 마시기도 아까운 이 귀한 커피를 머리카락에 양보하라니요? 정말 이게 제 머리카락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인천 강화도에서 오신 75세 김복순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에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로움을 잊으려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 낙마저 무색하게 할머니의 정수리는 하루가 다르게 휑해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나도 다 살았나 보다 싶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그 향기로운 커피를 입이 아니라 머리카락에게 대접해 보세요. 커피 속에 숨겨진 마법 같은 성분이 할머님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잠을 깨우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발 과학의 세계에서 카페인은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기적의 차단제로 불립니다. 독일 예나 대학교 University of Jena의 모발 전문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임상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 성분을 모낭에 직접 도포했을 때 모발의 성장 주기가 37% 이상 연장되었고 모발의 굵기는 25%가량 굵어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중의 값비싼 탈모 샴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카페인 함유를 강조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탈모가 가속화되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DHT라는 독한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호르몬은 모근 공장을 찾아가 이제 그만 일을 멈추고 은퇴해라 라고 끊임없이 협박합니다. 그러면 모근은 위축되고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다가 결국 힘없이 빠져버리게 되지요. 김복순 할머니의 정수리가 솜털처럼 변한 것도 바로 이 호르몬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카페인은 이 악질 호르몬의 공격을 전면에서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모근 세포가 호르몬의 독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셈이지요. 또한 커피는 70세가 넘은 분들에게 또 다른 큰 선물을 줍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착색 효과입니다. 화학 염색약의 암모니아 성분이 두피를 화상 입히듯 괴롭히는 것과 달리 커피의 짙은 갈색 입자는 모발 표면에 서서히 스며들어 흰머리를 은은하고 품격 있는 톤으로 다운시켜줍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독한 염색약 알레르기로 얼굴이 퉁퉁 붓는 고통을 겪으신 뒤로는 감히 염색을 꿈도 못 꾸셨지요. 그런 할머니께 커피팩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인위적인 새까만 색이 아니라 마치 세월의 깊이를 담은 듯한 고급스러운 갈색빛이 도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박사님, 이제 거울 보는 게 겁나지 않아요? 라며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제가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임상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꾸준히 커피팩을 병행한 환자들은 일반 탈모 치료제만 사용한 그룹보다 모발 밀도 회복 속도가 1.8배나 빨랐습니다. 이것은 카페인이 혈행을 돕는 생강의 효과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설탕과 프림이 섞인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탕의 끈적임은 오히려 모공을 막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순수한 블랙커피 가루만이 정답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에 커피팩을 정성껏 바르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선생님, 머리에서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나니까 기분까지 좋아져요. 사람들도 제 머리색이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물어보네요. 강화도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신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부엌 찬장 속에 잠들어 있는 그 검은 가루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지켜줄 방패라는 사실, 이제 여러분도 믿으셔도 좋습니다. 박사님, 제가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면서 수만 개의 달걀을 팔았지만 이걸 머리에 바를 생각은 꿈에도 못했네요. 정말 이 노란 알맹이가 제 힘없는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을까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72세 최명숙 할머님께서 투박한 손으로 달걀 하나를 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할머님은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정작 본인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했지요. 그래서인지 할머님의 머리카락은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처럼 푸석푸석했고 손가락으로 살짝만 잡아당겨도 툭툭 끊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머님의 가늘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레 만지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머리카락도 밥을 먹어야 삽니다. 이 달걀 노른자는 할머님의 굶주린 모근에게 주는 최고의 보약이자 단백질 폭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90% 이상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머리카락까지 갈 영양분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굶주린 논바닥에 벼가 자랄 수 없듯이 단백질이 부족한 두피에서는 머리카락이 국수 면발보다 가늘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달걀 노른자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오틴입니다. 의학계에서 비오틴은 비타민 H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H는 독일어로 피부를 뜻하는 호두와 모발을 뜻하는 하르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머리카락을 위한 비타민이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임상 보고에 따르면 비오틴 결핍은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비오틴을 두피에 직접 도포했을 때 모발의 단백질 결합 조직이 30% 이상 견고해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명숙 할머님처럼 파마를 해도 볼륨이 살지 않고 빗질만 해도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분들에게는 노른자 팩만큼 즉각적인 영양 공급원이 없습니다. 노른자를 두피에 바르는 것은 굶주린 모근에게 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직접적으로 영양을 수혈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노른자 안에는 레시틴이라는 천연 유화제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두피의 기름때와 노폐물을 순하게 녹여내면서도 보호막은 유지해주는 놀라운 세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80대 환자분 중 한 분은 평생 독한 비누로 머리를 감아 두피가 가뭄 든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는데 노른자 팩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두피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달걀로 머리를 감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지혜로운 세정법인 셈입니다. 최명숙 할머님께 노른자 분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던 날을 기억합니다. 빈 페트병 입구를 노른자에 대고 살짝 누르면 쏙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님은 "아이고 박사님, 세상 참 좋아졌네요." 라며 박장대소하셨지요. 그 웃음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이미 치료의 절반은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할머님은 이제 남은 흰자는 맛있게 부쳐 드시고 노른자는 머리카락에게 양보하십니다. 한 달 뒤 다시 만난 최할머님의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탄탄해져 있었습니다. 빗질을 해도 끊어지지 않고 손끝으로 만졌을 때 묵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장 사람들이 제 머리가 꼭 가발 쓴 것 같대요. 힘이 없어서 축 처지던 머리가 이제는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요. 할머님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곁에 가장 흔한 재료가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솜털처럼 가늘어진 당신의 삶에 밧줄처럼 단단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법, 그것은 바로 달걀 노른자 한 알에 담겨 있습니다. 박사님, 생강에 커피에 계란까지는 알겠는데 이 끈적한 꿀까지 머리에 발라야 하나요? 개미가 꼬이면 어쩌나 걱정되네요. 인천 강화도에서 오신 75세 김복순 할머니께서 꿀병을 손에 들고 걱정스러운 듯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햇볕 아래 사셨기에 두피가 늘 화끈거리고 가려운 만성 두피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지요. 저는 할머니의 붉게 달아오른 두피를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꿀은 앞서 넣은 귀한 재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사랑의 자물쇠이자 환한 두피를 달래주는 천연 연고입니다. 모발 관리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보습과 흡수입니다. 아무리 생강이 길을 열고 커피와 노른자가 영양을 줘도 두피 표면에서 금방 말라버리거나 증발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꿀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 인자를 가지고 있어 팩을 하는 20분 동안 두피가 마르지 않게 지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생강과 커피의 유효 성분들이 모공 깊숙이 100%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의학 역사적으로 꿀은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상처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세계 3대 미녀로 꼽히는 클레오파트라가 꿀 목욕으로
피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사실이지요. 현대의 피부과학회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의 연구에 따르면 꿀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하여 두피의 곰팡이균과 세균 증식을 99% 이상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처럼 두피가 가렵고 진물이 나거나 비듬이 심한 분들에게 꿀은 그 어떤 항생제 연고보다 순하고 강력한 치유제가 됩니다. 김 할머니의 두피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모공 주변에는 염증으로 인한 각질이 켜켜이 쌓여 머리카락이 나올 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입구가 막힌 우물과도 같았지요. 저는 할머니께 꿀을 섞은 팩을 꾸준히 바르게 했습니다. 꿀 속의 효소들은 딱딱하게 굳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막혔던 모공에 숨구멍을 틔워주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꿀팩을 하고 나면 그렇게 가렵던 머리가 싹 조용해져요. 밤에 잠을 설칠 일이 없으니 살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건강한 두피 환경이 조성되자 죽어가던 모근들이 하나둘 다시 머리카락을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꿀은 생강의 강한 열기를 중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얇아진 피부의 생강즙은 때로 너무 자극적일 수 있는데 꿀의 끈적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이를 감싸 안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네 가지 재료가 어우러질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임상적으로도 놀랍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단독 재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네 가지를 황금 비율로 섞었을 때 성분의 피부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꿀은 아무 꿀이나 쓰셔도 무방하지만 설탕물로 만든 가짜 꿀이 아닌 자연의 생명력이 담긴 진짜 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숟가락으로 떴을 때 끊기지 않고 실처럼 길게 이어지는 꿀. 그 끈끈한 생명력이 바로 당신의 머리카락을 지탱해줄 힘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이제 강화도 이웃들에게 머리 가려울 땐 꿀이 보약이야 라며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끈적이는 불편함 뒤에 숨겨진 수천 년의 지혜. 그것이 바로 당신의 황폐해진 두피를 다시 옥토로 바꾸는 신의 한 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동년배 여러분,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계실 환자분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기적의 설계도를 펼쳐 보일 시간입니다. 45년의 세월 동안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밤잠을 설치며 연구실 불을 밝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비싼 약을 살 형편이 안 되는 분들, 병원 문턱이 높은 어르신들도 집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간절함이었지요. 그 해답은 의외로 화려한 실험실이 아닌 우리네 어머니들의 정성이 깃든 소박한 부엌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수천 번의 배합 실험을 통해 완성한 김민수 박사의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생명의 공식입니다. 우선 주변에 있는 종이와 펜을 가져오십시오. 나이가 들면 방금 들은 이야기도 가물가물해지기 마련이니 꼭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땅의 정기를 품은 생강 한 토리, 향긋한 커피 가루, 신선한 달걀 한 알, 그리고 달콤한 꿀입니다. 생강은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조각이 여러분의 두피 혈관을 깨울 태양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커피 가루는 설탕과 프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블랙이어야 합니다. 달걀은 노른자만 따로 분리해 주시고 꿀은 자연의 생명력이 담긴 진짜 꿀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제 기적을 만드는 2, 1, 1, 1의 법칙을 외워보십시오. 첫째, 강판이나 믹서에 갈아 정성스럽게 걸러낸 생강즙 밥숟가락으로 2스푼입니다. 둘째, 커피 가루 1스푼입니다. 셋째, 영양의 결정체인 달걀 노른자 1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습과 흡수를 책임질 꿀 1스푼입니다. 2, 2, 1, 1 비율은 제가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자문을 구하고 제 사설 연구소에서 실시한 흡수도 테스트 결과 두피 침투율이 가장 극대화되는 수치임을 확인한 임상적 결과물입니다. 생강즙이 너무 많으면 두피가 따가울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혈행 개선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수치는 마치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수평을 맞추듯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오신 김복순 할머니는
처음 이 비유를 들으시고 박사님, 섞어 놓으니 모양이 꼭 된장 같네요. 라며 웃으셨지요. 맞습니다. 4가지 재료를 볼에 담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젓다 보면 어느새 마요네즈처럼 걸쭉하고 짙은 갈색의 팩이 완성됩니다.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생강의 알싸한 향과 커피의 고소한 풍미가 어우러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줍니다. 화학 염색약의 그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에 눈물 흘리던 시절은 이제 끝입니다. 이 팩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나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치유의 의식이 될 것입니다. 만약 머리숱이 유독 많거나 머리가 기신 분이라면 전체 양을 1.5배로 늘려 만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임상 시험 결과 이 황금 비율을 준수한 그룹은 임의로 배합한 그룹보다 모발 굵기 개선 속도가 4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명숙 할머님처럼 평생 남을 위해 반찬을 만드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요리는 해본 적 없는 분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머님, 이 팩을 섞는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왕비라고 생각하세요. 정성이 들어가야 모근도 반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300원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생강 1, 0원, 커피 300원, 달걀 500원, 꿀 500원. 다 합쳐도 이 500원이 채 되지 않는 이 소박한 금액이 미용실에서 수만 원, 수십만 원을 들여도 얻지 못했던 건강한 모발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설계도는 제가 3만 명의 환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처방전이자 의사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황금 비율로 당신의 멈춰버린 목은 공장에 다시 불을 지피십시오. 제가 그 곁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황금 비율로 팩을 만드셨다면 이제 그 생명력을 여러분의 두피에 직접 수혈할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는 경건한 작업입니다. 서울 종로의 박정자 여사님께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려드렸을 때 여사님은 박사님, 제 손이 떨려서 잘 바를 수 있을까요? 라며 걱정하셨지요. 저는 여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여사님의 두피가 겪어온 80년 세월에 비하면 20분은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머리를 가볍게 감는 것입니다. 샴푸로 먼지와 노폐물을 씻어내되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코팅막이 형성되면 팩에 영양분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닦아내어 반쯤 마른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젖어 있으면 팩이 흘러내리고 너무 말라 있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손가락 끝에 팩을 묻혀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정성스럽게 바르십시오. 특히 정수리와 가르마 쪽,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했던 그 훤한 부위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르시면서 손가락 지문 부위로 두피를 꾹꾹 눌러가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약 5분 정도의 마사지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관 속으로 더 깊이 침투하도록 돕습니다. 독일의 모발학 연구에 따르면 마사지를 병행한 두피팩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영양 흡수율이 6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팩을 다 바르셨다면 비닐캡이나 랩으로 머리를 감싸십시오. 이것은 두피의 온도를 가두어 온열 효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따뜻한 온도는 모공을 활짝 열어주어 커피의 카페인과 달걀의 비오틴이 모근 세포의 해까지 전달되게 합니다. 이제 20분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동안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셔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쉬시기를 권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이영식 할아버지는 이 시간에 늘 눈을 감고 내 머리카락아 나무처럼 쑥쑥 자라다오 라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20분은 세포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재생을 시작하는 마법의 골든타임입니다. 30분 이상 오래 한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팩이 굳으면서 두피를 당길 수 있으니 딱 20분만 지켜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다면 이제 헹궈낼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노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닿으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머리카락에 떡처럼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헹궈내십시오.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 덕분에 별도의 샴푸 없이 물로만 헹궈도 머릿결이 보드랍고 뽀득뽀득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헹구고 난 뒤 거울을 보십시오. 생강의 자극으로 살짝 분홍빛이 도는 두피는 혈액이 힘차게 돌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딱 2번만 반복하십시오. 3. 4일 간격이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두피가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아침마다 베개를 털던 손길이 가벼워질 것이고, 한 달이 지나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잃어버렸던 생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분의 마법은 단순히 머리숱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성하게 가꾸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박정자 여사님이 한 달 뒤 다시 저를 찾아와, 박사님, 이제 제 손녀가 할머니 머리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대요. 라며 웃으시던 그 환한 미소를 여러분도 곧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르신들, 그리고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환자 여러분,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흰 가운을 입고 살며 제가 배운 단 한 가지 진실은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박정자 여사님, 부산의 이영식 할아버지, 대구의 최명숙 할머니, 그리고 인천의 김복순 할머니까지 이분들이 보여준 기적 같은 변화는 제가 처방한 생강과 커피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돌본 그분들의 간절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임상 통계에 따르면 탈모 고민을 해결한 고령층의 삶 만족도는 이전보다 65% 이상 향상되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 역시 15%가량 늦춰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외모가 정갈해지면 밖을 나가게 되고 사람을 만나 웃게 되며 그것이 곧 뇌와 심장을 젊게 만드는 선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가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충분히 아름다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두피에 심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기 전 팔 안쪽의 연한 피부에 팩을 조금 발라보시고 10분 정도 반응을 살피십시오.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너무 가렵다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또한 냉장고에 남은 팩을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3일 이내에 다 쓰셔야 합니다. 달걀과 꿀이 들어갔기에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재료가 신선한 에너지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팩을 하기 전 끝이 둥근 빗으로 두피를 100번 정도 가볍게 빗어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농사짓기 전 땅을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미리 혈액순환을 시켜두면 생강폭탄 팩의 효능이 목은 깊숙이 더 잘 스며들게 됩니다. 비닐캡 위에 전자레인지에 데운 따뜻한 스팀 타월을 얹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두피를 옥토로 바꾸고 그곳에서 검고 튼튼한 청춘의 숲이 다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쉬던 당신의 아침이 이제는 설렘과 기대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응원합니다. 비용은 적지만 효과는 그 어떤 명약보다 깊습니다. 3만 명을 고친 이 늙은 의사의 진심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푸르러야 하며 당신의 계절은 이제 다시 봄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숲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낙엽이 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순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지를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돌보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소박한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적과 큰 웃음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45년 의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부엌에 그 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으로 마음 아파하는 친구나 언니, 오빠들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그 힘이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우울함을 걷어내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저 김민수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